네, 안녕하세요. 노골구미입니다. 네, 오늘 장세도 역시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 5일째 하락을 하고 있네요. 5일째 하락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지느냐,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도대체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왜 하락할 만한 뉴스거리가 있느냐, 소재가 있느냐, 이러면서 좀 굉장히 좀 찾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코인 시장은 오르는 이유 없고 떨어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진짜 뭐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막 정부의 엄청 대규모의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진짜 하락의 소재가 될 수 있지만 웬만한 하락 소재들을 찾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고요. 상승하는 이유를 또 찾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사실 올라가면은 이게 왜 올랐는지에 대한 뉴스를 찾아서 그 뉴스를 이 상승 패턴에다가 끼워 맞추기를 나중에 하는 거예요.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하게 되면 그 하고 나서 그 왜 하락했느냐를 찾다 보니까 어떤 뉴스가 있더라 하면서 이래서 하락했다라는 걸 그 뉴스를 여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사실 주식도 저는 주식에서도 좀 그렇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뭐 이유를 찾는다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네. 우리는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장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다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차분히 떨어지면서 하고 올라가면 또 기뻐하고 그러면서 장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져가면 여러분들이 큰 어떤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요일 오늘 컨텐츠는 Q&A 컨텐츠입니다. 네, Q&A 컨텐츠. 그래서 제가 메일 주소를 좀 공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진짜 코인 관련해가지고 거래나 뭐 어떤 지갑 간의 이동이라든지 뭐 어떤 용어에 대한 궁금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답변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분께서 메일을 좀 보내주셨고, 두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한 분 내용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메일 내용을 좀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메일을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코린이 여러분들이라면 다들 궁금해하실 법한 내용을 좀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죠. 최근 다수의 코인의 유의 종목 지정 및 상패로 인해 잡코인을 다 손절하셨대요. 그죠? 네,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잡코인들 갖고 있지 마십시오. 언제 상패될지 몰라요. 그렇죠? 손절하셨다고 하십니다. 뭐 손절했으니까 손해를 보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손절을 한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저도 잡코인 같은 경우에는 갖고 있다가 만약에 물리면 손절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메이저 해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은 다 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손절을 하셨대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사이트하고 추가 몇 사이트를 참고해서 신뢰도 있는 코인들만 남겨두고 평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사이트라고 함은 이제 이 플립사이드 크립토 어제 말씀드렸던 사이트하고 아마 코인마켓캡 두 개 사이트가 좀 대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가 매수를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느 코인으로 평단가를 낮추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체인과 네오라고 하세요. 비체인과 네오. 뭐 유망한 코인이죠. 요새 뭐 평판도 괜찮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메이저 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해드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이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돼야 된다. 50% 최소 50%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뉴스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걸 보면 세력들이나 기관들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이 투자하는 것들은 다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이에요. 네, 그게 메인입니다. 그게 메인이에요. 네. 망하지 않는다. 이 시장이 망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확신해서 보여드리는 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코인들, 영향력 좋은 코인들이 그거에 힘입어서 부수적인 효과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네오 유망합니다. 뭐 잡코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망하고 괜찮습니다. 보유하고 있을 만한 코인이에요. 그러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반드시 내 포트폴리오 상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운이 나빠서 이 유망한 코인이었던 비트코인과 네오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없어진다, 망해서 없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50%, 적게는 30-40%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여기에 손실된 금액까지 다 커버가 된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하락장 시작된 후부터 에어드랍이라도 먹어보자던 게, 그러니까 비체인 요새 뭐 비토른가요? 그거 지금 에어드랍 하고 있고 네오는 그 가스 코인을 에어드랍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에어드랍 받으시려고 이제 비율을 점점 늘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트론하고 비트토렌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그 NFT 코인을 준다고 해가지고 요것도 지금 모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트론 코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토렌트를 저라면, 제가 투자를 한다면 이 비트토렌트를 살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트론을 더 살 것 같습니다. 저라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디파이 코인하고 NFT 코인이 되게 핫했잖아요. 디파이 NFT가 되게 핫했는데 그런 디파이나 NFT 같은 그런 코인들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안에서 동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물론 그런 NFT나 디파이에 특성화된 그런 알트코인들도 상승을 많이 했지만은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수혜를 봤거든요. 이더리움이 가장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 디파이와 NFT의 코인들의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토렌트가 트론 코인 네트워크에서 돌아가는 알트코인이거든요. 네, 발행량도 트론 코인보다 훨씬 많습니다. 비트토렌트가. 그렇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그 가장 상위에 있는 코인을 트론이라는 코인을 사는 게 더 낫다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질문은 에어드랍 비율은 어느 거래소이건 같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같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이 비체인이라는 코인을 인당 1개씩 해가지고 100명의 사람이 업비트 거래소에다가 이 코인을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업비트 거래소 지갑에는 비체인 코인이 100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래소 지갑에 100개의 비체인이 있기 때문에 이 비체인 재단에서는 이 지갑에 비체인이 100개가 있네? 그러면은 비토르를 이만큼 줘야지 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비율은 어느 거래소에다가 넣어도 동일하게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예,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체인 네오가 바이낸스 스테이킹 카테고리에 있긴 하던데 단순 계산은 해보았으나 올바르게 하였는지 확신도 없고 계산 못한 변수 등은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궁금하신 거예요. 바이낸스 스테이킹에다가 넣는 게 더 금리가 좋아서 나한테 이익이 더 큰 거냐, 아니면 업비트에다가 나와가지고 업비트에서 그 에어드랍을 받는 게 더 이득인 거냐, 이게 궁금하신 거거든요. 자, 원칙적으로는 바이낸스와 업비트가 동일한 이자를 지급을 해줘야 돼, 에어드랍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바이낸스가 더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업비트 보여드릴게요. 업비트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단순히 이 지갑에 이 코인을 갖고만 있어도 소유만 하고 있어도
에어드랍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이 바이낸스는요, 고정 스테이킹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유예금에 예금으로 묶어놔야지만 에어드랍을 해줍니다. 가스도 그렇고 비토르도 그렇고요. 네, 보이시죠? 네. 그렇다라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체인이나 네오코인을 여기다가 예금이나 스테이킹으로 묶어놔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원래 줘야 되는 비토르 코인 이율이나 이 가스 이율에다가 여기 원래 코인을 그 예금했을 때 주는 보상,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업비트는 단순히 내가 거기 예금 그 코인을 예치만 시켜놨다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가스라는 코인이나 비토르라는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주는 거지만, 이 바이낸스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 통장에다 돈을 맡기면 예금 약간 높은 금리로 해가지고 이자를 주잖아요. 만기가 되면. 그것처럼 바이낸스도 예금 같은 개념으로 코인을 묶어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비트가 주는 그런 에어드랍 양 플러스 해서 그 예금을 하는 거에 대한 보상까지 더해서 이런 이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율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낸스에서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냥 여기에 현물 지갑 있잖아요. 현물 계정에다가만 넣어두시면 안 되고, 여기 스테이킹을 하셔야 돼요. 스테이킹을 하셔야지만 에어드랍을 줍니다. 그래서 고정 스테이킹을 할 거냐, 아니면 여기 보이시는 자유예금을 할 거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정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비체인 같은 경우에 비체인에 대한 코인은 안 줍니다. 비체인 코인은 안 줘요. 그냥 그 보상으로 비토르 코인만 줍니다. 고정 스테이킹. 금리는 3.47%. 그리고 네오코인도 마찬가지로 네오코인을 스테이킹을 했는데 네오코인은 안 주고 가스코인만 5.79%의 금리로 줍니다. 이거 물론 이거 일자를 바꾸면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높아지죠. 금리는 보이시죠? 높아지는 거. 네, 그런 거고. 자, 자유예금 같은 경우에는 볼게요. 네. 자유예금은 네오를 맡겼다. 그러면 네오코인을 0.44%로 금리로 줍니다. 그리고 가스를 4.34% 금리로 또 줍니다. 그러니까 네오코인도 주고 가스코인도 줍니다. 물론 금리의 차이가 조금 있죠. 네, 얘는 15일 맡겼을 때 가스 5.79%인데 고정 스테이킹은. 근데 자유예금은 0.44%의 가스 4.34%가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두 개 중에 비교를 하셔가지고 내가 더 만족하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자유예금 같은 경우엔 비체인 코인도 이자를 주죠. 비토르도 줍니다. 근데 비토르는 2.32%, 얘는 비토르만 3.47%인데 15일 기준입니다. 늘어나면 또 달라져요.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최근 장기 투자로 방향이 잡히고 있어서 장기 투자 하신다는 거죠. 네, 좋은 선택이시고, 그 대신에 코인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잡코인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장기 투자한다고 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요. 빗썸 스테이킹과 바이낸스 스테이킹이나 예금 등에 관심이 많이 가는데 판단을 내리기 어렵네요. 새벽에 정신없이 튼더라 두 소감도 정리하자면,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만약에 이자를 받으시면서 스테이킹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바이낸스 스테이킹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바이낸스 스테이킹이 금리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킹 플러스 에어드랍을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더 이득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성 측면 두 번째 이유는 금리도 금리예요. 자, 저라면 만약에 빗썸이 더 많이 에어드랍을 해준다라고 하더라도 에어드랍 비율이 더 높다고 하더라도 전 바이낸스에다가 맡길 거예요. 만약에 스테이킹을 한다 그러면. 왜냐하면 빗썸보다 바이낸스가 훨씬 더 펀더멘탈이 강력한 거래소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마치 대기업과 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도의 차이거든요. 저라면 바이낸스에서 내 안전한 자금을 좀 위탁을 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바이낸스에 두겠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저는 제 코인을 모두 다 바이낸스 스테이킹에다 넣진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금 바이낸스에 스테이킹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제 콜드 월렛에다가 개인 하드웨어 지갑에다가 넣어놓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업비트에다가 두고 있고요. 그렇게 좀 나누어가지고 어쨌든 바이낸스라고 해가지고 내가 예치를 해놓은 게 항상 안전하다라는 보장은 사실 없잖아요. 그 뭐 99%가 안전하고 1%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 1%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나눠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어드랍은 거래소와 상관없이 보유량에 따른 비율로 지급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코인 투자금을 대부분 바이낸스로 옮겨서 스테이킹이나 예금들을 이용하며 존버할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려할 점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지금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코인 투자금을 대부분으로 바이낸스로 옮겨서 스테이킹이나 예금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저도 추천드리는 방법이고 또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 바이낸스에다가 넣어놓게 된다 그러면은 바이낸스 거래소가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규제를 받는가 이런 걸 다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내 재산을 그게 뭐 비단 1,000만 원이 됐든 뭐 아니면 1억이 됐든 그거를 어쨌든 남의 지갑에 넣어두고 보관을 위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뭐 내가 직접 보관하는 것보다 불안하긴 하죠. 항상.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몰빵에서 스테이킹을 하는 거는 약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금이 많지 않은데 내가 한 예를 들어서 1억 이하다. 아니면 내 전체 자금이 10억 정도를 내가 코인으로 쥐고 있다. 근데 그 중에 나는 한 3억에서 한 5억 정도 스테이킹을 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네, 뭐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내가 한 5억 원어치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5억을 전부 다 스테이킹 하겠다. 뭐 굳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바이낸스가 만약에 뭐 자금난에 허덕이거나 나중에 이제 뱅크런 사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네,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이 바이낸스라든지 어떤 거래소들이 그 코인을 쉽게 출금을 해줄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리플 코인으로 전환을 옮기면 된다라고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저번에 이제 트론이나 리플처럼 전송 속도가 빠르고 이제 수수료가 저렴한 코인으로 바꿔서 전송하는 것이 전송 수수료를 아끼는데 더 도움이 된다. 거래 수수료가 더 싸다. 전송 수수료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보내실 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떤 확인을 해보냐. 여기 보면 네오코인 보이시죠? 업비트에서 출금할 때 네오코인을 찍어보시면 수수료가 0 네오예요. 0원.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요. 네오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오코인을 가지고 계시면 네오코인 그대로 전송하셔도 수수료가 안 든다. 만약에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걸 리플로 바꿔서 막 보내고 이러면 수수료가 더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거 참고를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 비체인도 볼까요? 비체인은 100비체인이 들어요. 수수료가 100비체인이면 지금 11,000원 정도 하거든요. 리플 코인은 수수료가 한 900원 정도 하죠. 보내는데. 그리고 트론 코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네오 코인도 아까 수수료가 없어요. 근데 이거 보낼 때 10,000원 들어요. 10,000원 드는데 이거를 내가 비체인을 리플로 샀다 팔고 그럼 수수료가 또 들겠죠? 샀다 파니까 비체인을 팔고 리플을 다시 사니까
그리고 리플을 보내서 다시 거기서 리플을 팔아서 다시 비트체인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 10,000원 정도면 그냥 보내는 게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주시해야 되는 건 이더리움 볼까요? 이더리움 전송 지금 얼마예요, 이게? 0.02 이더거든요. 이거는 한 4만원? 한 5만원 정도 해요. 5만원. 5만원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바꿔도 거래 수수료가 더 싸다.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아무거나 그냥 어떤 코인이든 간에 다 리플 트론으로 바꿔서 보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오해는 하지 말아셔야 된다. 오히려 손해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보내주셨던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들 보면은 그래도 코리니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아마 꽤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정리해서 오늘은 이제 메일 주신 분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메일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분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